수능 특강 영어 이제 27강의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은 이제 주제 제목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제 디지털 행동주의에 있어서 이제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부상했다가 이제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딱 직관적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가장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통의 의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주제로 국민청원을 올리면 제가 10만인지 20만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10만 또는 20만의 어떤 찬성 의견이 이제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리더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죠?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뭔가 모이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누구라도, 그죠? 자, 근데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결론을 한번 냈어요. 자, 볼게요. 첫 문장이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 Over the past 20 years. 자, 일단 눈에 들어오죠. 자, 지난 20년 동안. 그 다음 With the arrival of digital politics인데 이때 with를 뭐 해설지상에서는 이제 더불어라고 이제 직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with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 때문에나 뭐 한 채로가 좀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때문에로 할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치,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정치를 펼치는 그런 것의 어떤 도착 때문에 되죠. 뭐 여기서 이제 뭐 밑에도 별표 치고 나와 있지만 다음 지문이네요.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네요. 다음 지문에 별표 치고 나오는 어드벤트, 그러니까 출현 등장 이런 느낌으로도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포인트. Social and political protest movements, 그러니까 사회적 혹은 정치적 저항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혹은 운동이 have changed, 바꿨고요. and become, 자, 뭐가 되었는데 even ever more prominent. 자, 더 뭔가 이 prominent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보통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eminent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이제 포괄적으로 뭔가 눈에 띄다 그럴 때 이제 promin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원상 이 mine이라는 어원이 이게 푸시의 뜻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우리 철자 그대로 읽으면 미네라고 읽혀지죠? 미네, 그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푸시의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나는 혼자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한참 공부할 때 신기했는데 미네? 푸시의 뜻이네? 정말이네? 이러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뭘 통해서 바로 what the psychologist Emmanuel Gastel, 이 사회학자인 Emmanuel Gastel 선생님이 뭐라고 불렸던 것이냐면 바로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이 사회학자께서 어떤 이제 네트워크인데 바로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라고 부르셨던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하여튼 뭐 예전보다는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이제 의견이 막 빨리빨리 모이니까 정보라는 게 이제 순식간에 교환이 되죠. 또 그런 희망들도 사람들 사이에 이제 빨리빨리 모이는 거죠. 자, 그렇게 불렸던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첫 문장의 호흡이 좀 길었던 포괄적인 문장입니다. 자, we now, 이제 우리는요, have a swelling, 이게 이제 별표치고 이제 소용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조금 애매해요. 외워두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액티비즘, 그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활동주의, 그리고 또 디지털 그런 반역, 배반, 정부의 반기를 드는 rebellion, 그리고 정보 정치, 그죠? 이제 특히 인터넷상에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때 people은 대중이 좋을 것 같아요. 대중들의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의 그런 한복판 소용돌이의 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처럼 이렇게 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쉽게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저항하고 움직임을 일으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소셜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 이런 것들이 now provide a more fluid,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좀 더 유동적이면서도 leaderless,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과거에는 어떤 이제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특정 사상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구심점 있는 리더가 없이 leaderless, 그리고 participatory activism. 자, 다시 한번 그런 참여적인, 유동적이면서도 리더가 없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주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활동주의라는 게 arise,
일어나는데요. 발생하는 건데요. 어떻게? 바로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거기서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거기서 댓글 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양식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알겠죠? 이제 이렇게 인터넷 행동주의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장 구조가 조금 구조가 복잡했는데 미리 좀 잡아놓고 갈게요. The only examples가 주어였고요. 여기 밑에 이제 별표 치고 나왔었죠. galvanize에서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이 이제 부추기는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초창기의 예시들, 어떤 occupy movement라든지, 뭐 점유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랍의 봄, 이집트에 있었던, 그리고 홍콩에서 14년도와 19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우산혁명, 그리고 게지파크 무브먼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키라고 표현을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이 글 쓰니가 맨 처음 이제 글을 쓰실 때는 튀르키예라고 바뀌기 전이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편의상 뭐 터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러시아에서 이 푸시 라이엇, 이런 이제 폭동이죠. 이러한 것들의 초기 사례들, 얘네들과 같은 이런 초기 사례들이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죠. 됐죠? 그래서 행동을 이끄는데 large numbers people,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attracted world attention, 세상에 관심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국가의 부당한 권력 사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있기 전부터 마땅히 들고 일어서는 그런 정신을 가진 정말 대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권력자라도 함부로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약간 국뽕을 가져셔도 좋아요.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서, 그런데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래픽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업 쫙 쳐주시고요. 여기를 이제 주제문으로 봐도 좋고, 요 문장을 끼워 넣기 문제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물론 뭐 이긴 하지만 some suggest, 일부는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뭐냐면 these new politics, 자, 이런 새로운 정치 행위가 are enhancing democracy, 자,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라고 일부는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그러나 others maintain 하면서 참고적으로 알아둘래요? maintain 다음에 대신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 maintain은 보통 주장하다 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They do not, is these new types of politic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do not really challenge the dominant power group.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지배 집단,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기득권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기득권에 대해서 정말로 맞서 싸우거나 challenge, 이해됐죠? 이의 제기하거나 맞부딪히지는 못했다고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들도 사실은 다 정부가, 권력층이, 기득권이 짓밟았거든요. 즉, looking back, 되돌아보면 most of them, 그 대부분은 have proved, 입증됐는데, 다시 한번 이런 거죠. 어휘 문제 내기도 좋겠죠. un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러면서 crammed down upon, 밑에 불 붙이고 나왔죠. 짓밟힌 거예요. 이걸 이제 한 단어로 tremble이라고도 합니다. tremble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기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 there seems a limit,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To the power of social movement, 그러니까 new social movement, 이런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흐름이 바뀌었던 요 문장, 다시 한번 요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글의 3분의 2 정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만 주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조심하시면서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디지털 사회 움직임은요, 운동은요, mobilize.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었죠. through online networks,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But 그러나 대다수는 have struggled, 고생을 했는데요. to achieve lasting political change. and 여기까지.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뭐 하는데 고생을 했냐면 지속적인 정치적 변화를 얻는데 좀 고생했고요. 또 challenge existing power, 이번에는 기존의 권력, 기득권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존재하는 아니에요. 기존의 그런 권력에 저항하는 challenge, 맞서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 전체의 주제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해 봤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부당함에 맞서는 것. 대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바로 투표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 친구들이 이제 투표권이 생기거나 생길 텐데, 이미 있거나 앞으로 생길 텐데 투표는 꼭 하시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